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3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저는 한 3kg는 찐 것 같습니다. 5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 온 국내 시장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지수들이 조정을 마치고 반등에 나선 시점에서 개장이라 염려보다는 기대가 더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78% 하락한 3,11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하면서 1,03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었었죠. 그래서 헝다 이슈 때문에 이제 막 요동을 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다 들어줬고요. 나스닥 선물과 유럽 선물 여전히 지금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권역에서 맴돌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림이 계속되기보다는 흔들렸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근데 이따가 중국 기지가 개장을 하겠죠. 어제도 개장을 했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0.4% 오히려 올라갔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파생 상품이 그때는 많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파산이 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그때 됐다면 이번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은 없다라 합니다. 그러면은 355조의 어마어마한 그 부채 얘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채권 위주로만 되어 있고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게 전파가 막 커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의 통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슈는 한 며칠 좀 지나면 좀 잦아들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오늘 반등을 나서게 되면은 내일 일본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이틀 동안 빠졌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나올 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일단은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3,100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이후에서 반등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오늘 2,900을 떨어졌을 겁니다. 내일은 2,700으로 떨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텐데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렇게 확 늘어나지를 않는 그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이제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지금 저점을 깨지를 않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코스닥 종목들 1,100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겁을 먹었죠 한마디로 지금 초풍락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5%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모두투어, 노랑풍선 4.75%고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모두투어, 세중, 그다음에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이게 다 여행 관련주인데 얘네들은 죄다 빨간색입니다. 얘 다 플러스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도 좋고 뭐 후성도 좋아요. 지금 흐름이 뭐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브레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있다고 오늘 5% 넘게 올라가지고 뭐 전전일 지난주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원익큐브도 여전히 지금 강세 15% 강세를 주고 있고요. 뭐 동진세미캔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로 떠 있고 후성도 안 무너집니다. 후성도 고점에 여전히 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강한 애들은 강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노랑풍선뿐만 아니라 저쪽에 여행 관련주들은 죄다 빨간색인데 거기에 지금 쇼박스가 아침서부터 강하게 날아갔거든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 과거에 이제 그 OTT 계약 체결권 때문에 이게 주말 사이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선풍적인 유행을 그러니까 인기를 막 몰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봐요. 저도 주변에서 이걸 보라 그랬는데 본다고 해놓고 제가 안 봤는데 근데 되게 재밌다라고 해요. 어쨌든 오징어 게임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OTT 관련주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 있죠.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고 사마네트웍스도 이제 드라마 제작,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그런 콘텐츠 회사들, 그래서 영화, 드라마 이런 제작하는 회사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제이 콘텐츠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영화 제작, 뭐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 제작 회사들인데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키이스트도 거기에 엮여 있고 초록뱀도 거기에 엮여 있는 그 드라마 제작 그런 이제 회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오징어 게임 때문에 추천했던 거는 아니고 지난주에서 계속 이쪽 그 콘텐츠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 얘기했던 거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 부분 전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쪽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접종 인원수가 이제 7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방침을 뭔가를 새로운 지침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공존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엔터주들과 영화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여행 산업들, 뭐 항공주들 이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콘텐츠 제작,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이쪽 하는 엔터주들도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종목들이 1000개 넘게 1132개의 코스닥 종목들이 빠지니까 무슨 지수가 엄청난 폭락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차별화장입니다. 가는 애들은 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는 애들은 갑니다. 가는 애들은 가면서 다행히도 지금 뭐 엔터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여행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뭐 그쪽 애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고 낙폭과대 지금 IT 섹터들도 안 빠지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루 이틀 좀 지나면 이 저점만 지지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100 정도가 지지가 되고 2차 라인은 3,050인데 뭐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무너질 거였으면 아침에 벌써 무너졌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과 유럽 선물이 강세를 좀 주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일본 시장 반등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나오겠죠? 이렇게 좀 이따가 뭐 중국 시장 열리고 나서 보세요 한번. 중국이 초폭락이 나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 뭐 적당히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국 시장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애들 아니 중국에서 악재가 나온 건데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때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건데 얘네들은 3,500까지 밀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밀려 상관없어요.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3,350만 안 깨면 돼요. 그 3,450도 안 깨도 좋고 그러니까 밀리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밀리면 다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헝다 이슈가 나와가지고 글로벌 시장 흔들어 놨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흔들어 놨다가 지금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좀 빠지겠죠? 오늘 빠지더라도 여기 3,450 이내에서만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상은 이거예요. 흔들더라도 이 정도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내일 반등을 주는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 반등을 주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여기서 들어져 버리게 되면 내일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오늘은 중국 시장은 살짝 흔들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흔들으니까 웃긴 거죠. 어쨌든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요. 그쪽과 상관없이 중국 시장이 떨어져도 적당한 흔들림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견고하게 좀 버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수 1차 지지를 3,100, 2차 지지를 3,050을 뒀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했던 섹터들 어렵게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남북경협주 조금 움직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컨텐츠 관련주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긴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고 일단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일본 증시가 움직여줘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그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강한 섹터 혹은 바닥에 있는 것 섹터
아니고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기보다는 적당히 일단은 이렇게 버텨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엔터주 쪽에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은 11월 달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뭐 콘텐츠 제작, 근데 관련된 콘텐츠 제작은 딱히 없어요. 딱히 있다면 뭐 덱스터가 그 특수효과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관련주이긴 한데 덱스터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떠 있어요. 많이 떠 있는 상황이라 덱스터. 그래서 오히려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관련주들이 그쪽 관련주만 한정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앞으로의 OTT 그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을 해가지고 이게 파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일단은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초부터 엔터 콘텐츠 관련주도 상승세 보일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또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이 수익률 0.3% 달성하고 있고요. IHQ 매수가 1,600원이었는데요. 수익률 3.8%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J콘텐트리는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총 누적 수익률 366.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드라마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영화 제작 뭐 이렇게 하는 콘텐츠 제작 회사이고요.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바닥 권역에 있고 지금 쇼박스도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고 사마네트웍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나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하방 경직을 주고 있는 흐름이라 그래서 초록뱀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자, 지금 연휴 때문에 무슨 종목 줬는지 여러분들도 가물가물하실 텐데 J콘텐트를 드렸었죠. 계속 그쪽에 엔터주 위주로의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를 중간중간에 섞으면서 원익큐브라든지 솔브레이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을 섞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바닥주 위주로 섞어왔는데 일단 J콘텐트를 보면서 바닥주들 섞어놨던 것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J콘텐트리. 자, J콘텐트리 가격이 안 들어왔죠. 4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9월 17일 날 저가가 45,100원인가요? 그쵸. 저가가 45,1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100원 내려왔었는데 두 호가만 더 내려왔었으면 45,000원에 가격이 들어왔다면 지금 수익이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들어왔다면 5.5% 올라갔으니까 수익 달성은 벌써 됐겠네요. 그러니까 100원 차이로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쪽이 맞았다라는 거. 오늘 보면은 이쪽에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하죠. 이쪽이 강해요, 지금. 이쪽 애들이 강하고 전망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먹혀요. 전 세계에 먹힙니다. 그리고 완성도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해외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누가 극찬을 했다라 그러죠. 어쨌든 일본에서 그랬는지 미국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뭐 극찬을 했다라 그러는데 전 세계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특수효과라든지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해외도 많이 올라갔겠지만 이게 특수효과만 좋다라고 해서 영화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 구성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탑급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많은 영화제에서도 우리나라가 막 상도 타고 뭐 이런 거, 뭐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런저런 뭐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앞으로의 그 산업에서 축소가 되기보다는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뭐 J콘텐트리뿐만 아니라 이쪽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흐름들이.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봐봐요. 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동안에서 한 5년 동안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IT 섹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 카카오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 앞으로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미래 성장성과 미래 지향성을 볼 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OTT 많이 보실 텐데 저도 많이 봅니다. 이제 이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TV를 틀어서만 봤다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하철에서도 많이들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되면 OTT 시장이 더욱더 이게 활발해지기 더 커질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위치들은 굉장히 싸다. 앞으로 10년 뒤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돈도 잘 벌어요. 제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유재석이라든지 강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에서 뭐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이 네임밸류가 있다라는 뭐 예능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한 편 찍을 때마다 그 배우들한테 주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 그러죠. 뭐 억대에서 뭐 장난 아니죠. 한 편당 뭐 2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도 이게 주는 이유가 전 세계 팔면은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출연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 버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출연자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못 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벌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만큼의 이제 출연료를 많이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전 세계에 더 퍼진단 말이에요. 한류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쪽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아쉽다 정도이지.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뭐 이슈는 아직까지 충분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초록뱀 미디어. 자,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봉이 나온 거는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일단 기관들이 그동안 계속 샀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조정받고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모양을 다져 놓은 건데 일단 매수 가격은 이전에서도 2,655원에서 한번 공략했다가 수익이 나가지고 뭐 팔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일단 2,600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2,600원 공략을 일단은 가격이 내려오겠죠? 좀 이따 기다리면 2,600원 찍을 텐데 뭐 2,605원, 뭐 2,610원 뭐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뭐 지수가 폭등하는 건 아니니까 2,6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주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했었었는데 뭐 후성 같은 경우는 바닥주가 아니에요. 근데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이게 좀 떨어지면은 좀 싸게 공략을 해볼 텐데 요건 좀 아쉽고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원익큐브 같은 종목들은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했던 건데 정말로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줘가지고 얘는 뭐 14%, 뭐 10% 정도 이상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한번 가버리고 뭐 이랬던 종목인데 이쪽 애들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역에서 이중바닥형으로 공략을 했었던 애들이었는데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비슷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키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져 있죠. 이중바닥형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런 애들이 튀는 겁니다. 낙폭과대이면서 바닥에 있으면서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IHQ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이 이제 바닥권역에 있다가 이제 저쪽 애들이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죄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순환매로 그래서 계속 이쪽 애들이 바닥에 있으면서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쪽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제가 계속 최근에서는 바닥에 있었던 낙폭과대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이녹스 첨단수는 낙폭과대 아니었죠. 걔는 떠있던 애였고 그 IT 부품주들 몇몇 애들 얘기했었는데 걔네들 움직이고 나서 확인이 된 게 낙폭과대 종목들은 무너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안 떨어져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낙폭과대 내지는 바닥 쪽에 있는 애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매매 대응이 일단 오늘은 좀 안전해 보이고 그중에서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움직임들이 살살살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오늘 장에서 뭐 헝다 이슈로 뭐 지금 뭐 다들 뭐 흔들릴까봐 지금 겁나가지고 막 종목들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엔터주들은 잘 버티고 있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주로 일단은 저점 매수 내지는 매매적인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 초록뱀 미디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백 미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00원 아래에서 좀 밀리면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노란톡에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파인테크닉스요. 파인테크닉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에 10%입니다. 12,400원의 비중은 10%시고. 자, 네. 최근에 이제 폴더부폰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세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이제 손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제는. 아, 예, 그럴까 싶었어요. 네, 손절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싸게 들어간 게 아니고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네. 지금 떠 있는 거는 왜 떠 있냐면 지수가 하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 폭락 나와요. 아, 예. 하락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1000이 깨질 생각으로 앞으로부터 1년, 2년 계속 빠질 생각이면 이런 애들은 2,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 지금 뭐 중국에서 헝다 이슈 나오면서 막 미국 시장 흔들었다 다시 들어주고 일본 시장은 이틀 동안 지금 흔들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떨어지죠. 네. 아직은 그렇게 하락장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차별화라 그러는데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하게 떠 있고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헝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웬만큼 떨어져도 우리는 안 빠지겠다. 왜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매수 가격이 8,000원이 아니고 12,400원이라는 게 12,800원이네요. 400원도 아니고 12,800원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11,500원이 깨지면 11,5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요. 네. 안 깨진 선에서 다시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수익이 나면 바로 그냥 팔아버리세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싸게 사셔야 다시 조정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현대자동차요. 현대차? 네, 현대차. 23만 원에 40%요. 비중은 40%지고 23만 원. 네, 자, 뭐 보통 뭐 잘 올라올 생각을 안 하죠, 얘네들이. 네. 이게 언제 올라가요? 이거 산지 자, 좀 됐는데. 일단은 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은 내려왔는데 반등을 네. 줘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잘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 일단은 22만 원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22만 원요. 네, 22만 원 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그럼 그 22만 넘어가는 원일 때 부분들은 팔아버려요? 아니요, 팔란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22만 원 갔는데 갑자기 헝다 이슈가 다 사라졌어요. 막 중국에서 우리가 왜냐면 지금 이제 CNP 연임을 내년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연임이 되는 게 2023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는 이 부채라든지 이 헝다 이슈가 중국 내에서만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그게 만약에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중국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중국이 다 폭삭 다 망해버린다. 그러면 시진핑이 연임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보면 교육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중국 내에서의 소비를 조금 이제 진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왜 소비가 어렵냐 그러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육을 그냥 아작을 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소비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이 너무 비싸갖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지금 아작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더니 중국 경제가 다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살려놓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락장으로 들어가거나 중국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규제를 막 때려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이게 죽을 정도로 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치고 다시 살려놓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무너져서 30년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태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2년 만에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걸 봤어요. 미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무너지는 거 다시 살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중국 애들도 돈을 풀겠죠.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중국 애들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면서 이게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국발 양적 완화인데 중국판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무지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글로벌 주식이 또 돌아다니면서 중국 시장에서 헝다 이슈로 망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되게 좋아져 버리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은근슬쩍 지수가 좋아 버릴 수도 있어요. 4천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헝다 이슈로 지금 다들 이거 이러다가 전 세계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리만 브러스 사태에도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때려가지고 이걸 2년 만에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걸 옆에서 봤어요. 돈으로 뿌리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번 이슈로 해가지고 이거를 죽이기보다는 연임도 있고 시진핑 연임도 있고 내년 베이징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살려놓으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면 얘는 지수 관련주니까 현대차도 올라가겠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바로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들어주게 되면 22만 원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는 말씀드려서 앞에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데 22만 원 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 23만 원, 4만 원을 가려면 말 그대로 지수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 폭등은커녕 지금 우리나라 오늘 흐름만 보면은 지수 지금 1% 빠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미 벌써 1% 빠졌네. 오늘은 뭐 의미가 없고 뭐 내일 이후에서 다시 반등을 주게 될 때 뭐 지수가 다시 뭐 3,200으로 올라가든 3,300으로 올라가면 그때 뭐 현대차도 빠져나올 수는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오늘은 그냥 꼼짝 않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한동안 들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들고 있다가 22만 원 쪽으로 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세트릭 아이고요. 세트릭 아이. 예, 57,800원에 15%요. 세트릭 쌍시옷인가요? 예, 쌍쇼. 세트랙 여기 있네요. 세트랙 아이 얼마라고요? 57,800원. 57,800원. 네, 자, 일단은 오늘 잘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모양은 좋아 보여요. 모양 좋아 보이고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나 해서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차별화장의 흐름이 나와서 가는 게 계속 가거든요. 일단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가거든요. 쭉. 네, 그래서 75,000원에서 8만, 그러니까 75,000원에서 8만 원은 욕심내지 말고 팔아버리는 자리이고 욕심이 없다면 한 7만 원 정도서부터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 7만 원. 7만 원? 욕심 내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욕심 안 내면 7만 원 정도에서 정리. 아, 그럼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뭐 한참 있어야 돼요? 뭐 한참 있겠어요. 지금 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데 지금 3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렇죠? 이 정도 폭 올라가는데 3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7만 5천 원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겠어요? 욕심 안 내면 7만 원이라 했잖아요. 예. 욕심 안 내면 7만 원.
네. 그래서 욕심을 내면 7만 5천에서 8만 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8만 원으로만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지 네. 말고 최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내일 올라오게 되면은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를 할 생각으로. 그래서 차트는 네. 괜찮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 뭐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후성도 안 네. 무너지는데요, 뭐. 네. 후성이 무너져야 뭐 종목들 다른 애들도 뭐 무너지는 거 뭐 나올 텐데 뭐 무너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고 조정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네. 이것도 7만 원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나솔루션 43,000원에 15%요. 하나솔루션. 네네. 43,000원의 비중은 15%. 네. 일단은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갖고 있어 봐요. 갖고 있다가 네. 일단 수익으로 돌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얼마나 오르는지는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 섹터의 종목들이 흐름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수급도 괜찮았고 그러면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하나솔루션. 근데 지금 추석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첫날이고 뭐 네. 해외 시장들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그래야 하나솔루션도 좀 반응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일단 목표 가격을 45,000원을 잡을지 5만 원을 잡을지 5만 5천원을 잡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일단은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돌 때까지는 안전해 보입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으면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효성 TNC 효성 TNC.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8만 3천 원. 78만 3천 원에 80%. 80%요? 예. 많이도 사셨네요. 예, 자, 사실은 일단은 화학, 이게- 섬유, 뭐 타이어 섹터 뭐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바닥에서 효성 TNC가 몇 프로 갔나 봤더니 잡주도 아닌데, 그렇죠? 시가총액 조다리가 넘어가는데 8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800% 올라갔으면 조정도 세게 받고 길게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왜 바닥에서 10만 원, 20만 원짜리에서는 안 사고 왜 여기서 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조정을 충분히 받아줘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 40만 원까지 받아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40만 원까지 빠지면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네, 지난달과 그 지난달에 네,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바람에 네. 제가 83만 원에 사서 지금 물타기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를 이미 세력들은 알고 10만 원에서 샀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미? 그래도 이제 효성이 네. 그 상당히 그 수소 관련 이슈 때문에 효성 그룹들이 다 지금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지만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성그룹주들 제가 최근에서도 효성그룹주들, 근데 효성그룹주 작년에 아마 효성을 한번 추천했었나? 어쨌든 바닥에 있을 때 이제 효성그룹주들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효성 지금 물어보신 TNC 같은 경우는 물론 효성 첨단 소재로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효성 TNC도 바닥에서 이렇게 800%, 900%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바닥에서 이슈로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해가지고 작년에 추천했거든요.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그 코스모화학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네.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갔고 에코프로 BM도 작년에 추천했고 에코프로 BM도 코스모 신소재는 680%인가 지금 수익을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사야지 된다는 얘기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코스모신소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바닥에서 400%, 500%, 600% 올라갔다고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얘기들은 지금 막 쏟아지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거 50만 원 간다 좋은 얘기 막 쏟아지지만 이거는 바닥에서 샀었어야 돼 소용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 효성 TNC도 바닥에서 샀었어야지 소용이 있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세력들은 바닥에서 많이 사놓고 나서 지금 이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제 뭐 수소라든지 전망이 좋잖아요. 네. 개인들한테 그 뉴스를 뿌린 다음에 너네들 다 먹으라고 다 물량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아, 원래 뉴스는 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악재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고, 바닥에서 호재면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는 사야 되는 거지만 쫙 고점에 떠 있을 때에서는 호재 뉴스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혹시 이 호재 뉴스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정받으면 한 6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밀릴 것 같거든요. 세게 받으면. 그래요. 적당히 제가 받으면은 오늘 지금 자리 뭐 69만 원에서 71만 원, 71만 1,000원 이래 돼 있길래 네. 그러니까 저점 지지가 좀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저점 지지가 지금 69만 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69만 원대 한번 하나가 있고, 그다음은 6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건 좋은데 지금 벌써 비중이 너무 많고요. 추가 매수를 40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빨리 고점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비싸게 고점에서 사신 게 일단은 조금 이 종목을 요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아니 좋은 종목을 당근을 사더라도 당근 하나에 500원에 사면 되는 거를 10만 원에 살면은 그걸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팔아요? 10만 원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팔기도 어렵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고 일단 반등을 주게 되면 80만 원 쪽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일단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잡고는 있어요. 근데 그 내려올 때마다 추가 얼마 매수 전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이 추석 오기 전에 76만 5천 원까지는 그러니까 78만 원 이상으로 안 올라가서 못 팔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네네네.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를 다 똑같이 대응을 하거든요. 내가 샀던 가격 이상으로 안 올라오면 나는 안 팔어.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이 50만 원에서, 물론 현대중공업은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조선해양으로, 현대미포조선으로. OCI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OCI도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물렸던 사람들이 65만 원에 못 팔아갖고 지금도 14만 원에 갖고 있습니다. 12년째. 원래 주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놓치면 내 가격 안 주면 못 팔았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12년 동안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미 벌써 2016년도, 2015년도 그때에서 유럽 신용위기 나올 때 더 빠질까 봐 다 손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팔고 하다가 이때 당시 OCI도 실적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때 당시 2010년도, 2011년도. 그래서 주가가 그걸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서 이렇게 빠진 건데, 뭐 효성, 뭐 TNC도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을 치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조정을 세게 받겠는데,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니까. 더 드려도 되나요? 뭐라고요? 그 효성 이게 효성 TNC가 거의 네. 뭐 80만 원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59만 원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효성 TNC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이거. 네, 효성 첨단 소재하고 이 완전히 반전이 됐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작년에 효성 첨단 소재를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떠 있어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지금은. 아,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높게 사가지고 이거 반등 주게 되면은 비중을 그냥 줄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제가 볼 때에서는 저도 효성 TNC를 나중에서 추천을 할 건데요. 저는 20만 원 추천할 생각이에요, 지금. 20만 원 안 내면 추천 안 합니다, 저는. 비싸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세요.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 효성 TNC든 효성 첨단소재든 둘 다 기업은 다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랜저 자동차를 10억에 사지 말고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뭐 중고 가격으로라도 뭐 싸게 뭐 1,500만 원 싸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비싸게 사게 되면 그 중고차 어떻게 팔 거예요, 그거? 그렇듯이 너무 비싸게 사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너무 계속 하시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반등 주면 비중을 확 줄이세요. 30% 이내로. 아니다, 20% 이내로. 너무 단가가 높아서 20% 이내로 확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황 점검을 잠시 갔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빛 미디어인데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6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2.36% 상승하면서 2,60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2,600원까지는 조금 남았네요. 자, 그리고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해운주들, 항공주, 엔터주, 콘텐츠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현재 0.85% 하락하면서 3,11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100포인트는 아직까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1,03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 추천했었던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미 지난주에서 살금 올라갔던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솔브레 홀딩스뿐만 아니라 원익큐브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도 엔터주들도 바닥주로 계속 추천을 했었었는데 안 움직이고 빠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IHQ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장중에 6%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주들 움직임이 뭐 오늘 본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래가 더 실려야 되는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서 OTT 관련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 흐름 보게 되면 이게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OTT 관련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 거 없어요, 지금. 자, 코스피입니다. 차트를 봐봐요. 일봉상으로 봐봐요, 한번. 도찌죠, 도찌. 오늘의 이 흐름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어디든지 찝어도 그 흐름들은 많았습니다. 무너지는 흐름들은 이걸 무너진다고 하죠. 쭉 빠지는 거.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장대연봉으로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다라는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무너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바닥에 있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위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제가 여행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애들 얘기했을 건데 자, 일단 여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노랑풍선 어때요? 강하죠? 5%대. 왜 강세를 주겠어요? 풀리니까. 이미 세력들은 거기에다 베팅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망자가 나오지 확진자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제를 풀어놨으니까 확진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사망자들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데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를 지금 뭐 개발을 해서 이쪽에 임상 3상을 완료를 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델타, 감마 뭐 다른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알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타미플루 치료제 원래 처음에서 나올 때는 주사제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구용 알약으로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제는 무서움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종플루다 싶으면은 그 약국 가갖고 사 먹으면 되거든요. 알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독감보다도 별로 아닌 것처럼 그냥 바로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로 알약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도 알약으로 나오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게 뻔하니까 세력들은 그쪽에다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두 투어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관련주들 이쪽 애들도 지금 반응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IHQ 아까 봤듯이 장중에 6%, 7%까지,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었죠? 7.2%까지 올라가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키스트, 뭐 초록뱀, 엔터주들 죄다 강하죠? 이쪽에 소비주들입니다. 소비주들. 그래서 롯데건강개발,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모두투어 이쪽 애들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쇼박스는 뭐 나홀로 지금 막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거면 차라리 그냥 빨리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는 게 나은데, 그러니 쇼박스, 뭐 엔터줄, 컨텐츠 관련주들 이쪽 애들 쭉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으니까 이 좀 지연 시세라 안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도 지금 제가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10시 34분이죠. 0.9% 플러스네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 지금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0.9%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뭐 혼자 빠질 일은 없죠. 사태는 쟤네들이 일벌여놓고 쟤네들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빠지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은 안 나온다. 급락은 안 나오고,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 마무리가 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내일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이미 세력들은 이 소비주 섹터에다가 베팅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다 이미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여행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 관련주 다 떠 있어요. 모두 투어라든지 이쪽에 여행 관련주도 보면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얘들 길게 한번 봐보세요. 쭉 보면 바닥이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게 지금 영화 관련주들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뭐 IHQ라든지 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거와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주들인데, 그거 말고 지금 여행 관련주들은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한 차례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돌파가 되게 되면 순환매도 올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앞으로 계속 지금 이미 71% 넘었죠. 이미 추석 때 이미 71% 정도 넘었고, 이제 80%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주들 계속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삼성 SDS. 자, 매수 가격은 18만 180원에 비중은 20%. 지금 마이너스 1.79%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마 내일이면 반등 나올 겁니다. 중국 시장도 반등을 나와주고 있고, 뭐 유럽과 미국 시장도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다 플러스니까 반등 나오면은 뭐 내일 반등 나올 거니까, 반등 나오면 나중에 다시 17만 원 이상으로 돌파가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 자, 문자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제약주들이 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쉽게도 세력들이 매집되어 있는 애들만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애들만 움직여서, 안 움직인 애들은 그냥 세력들이 올해는 그냥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에서도 안 움직였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뭐 단번에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살살 밀리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서 코로나 이슈로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300%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밀리는 건데, 일단은 저점이 깨지면 그 밑으로 조정이 좀 내려와야 돼요. 일단 47,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요. 깨지면은 4만 원, 3만 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 전에 뭐 얘가 갑자기 뭐 59,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팔아주시는 거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는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그냥 엔터주의 흐름이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만 작았다면
지금이라도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타라든지 IHQ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이 손실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건데 일단은 손실이 좀 더 줄어들면 왜냐면 지금 손실이 적지가 않거든요. 59,000원대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14%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차라리 엔터주 쪽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제 첫날인데요.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공개 방송은 없지만 뭐 오후장에서의 설명은 대충 제가 했을 거예요.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중국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반등 나옵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는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터주 쪽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것뿐이지 어쨌든 시장 흐름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소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재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재TV, 서희건재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재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